과연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는 이중 구조인가? DNA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DNA 절편을 걸어놓고 레이저를 쏘면은 컴퓨터 모니터에 파동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DNA 절편을 제거하고 레이저를 쏴도 역시 파동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DNA에 파동 구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전자에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2008년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바이러스 과학자 몽테니에는 바이러스 유전자에 파동 구조가 존재함을 실험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몽테니의 실험 내용을 보면은 전자기장 차폐 장치 속에 시험관 1과 시험관 2를 넣고 시험관 1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넣습니다. 시험관 2에는 정류수와 유전자 합성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넣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를 외부에서 전자기장을 가하여 바이러스 유전자를 역이시킨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의 파동이 시험관 2에 전송되어 시험관 2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합성됐다는 내용입니다. 화학물질에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면역학자 뱅베니스트는 화학물질의 파동 구조를 복사하는 장치를 개발하였습니다. 뱅베니스트가 개발한 분자파동 복사 장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즉 송신부와 수신부로 되어 있고 중앙에 시험관을 넣고 이 시험관 속에 화학물질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기 코일을 사용하여 분자를 역이시킵니다. 역이된 분자 파동을 채취하여 정폭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뱅베니스트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세로토닌 등 30여 종의 분자 파동을 발견하였습니다. 뱅베니스트는 화학물질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세로토닌이라는 화학물질을 보낼 때 소포로 보내는 대신 이메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로토닌은 파동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파동은 이진법, 이런 식으로 이진법 즉 컴퓨터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이중 구조인가? 세포에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격리하여 배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에 파동 구조가 있어서 정상세포의 파동 구조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체를 구성하는 조직은 이중 구조인가? 조직에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러시아 과학자가 유사분열이 왕성한 양파 뿌리의 세포를 담은 배양 접시와 유사분열이 없는 양파 뿌리의 세포를 담은 배양 접시를 서로 가까이 두고 관찰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사분열이 왕성한 양파 세포가 다른 쪽 양파 세포의 유사분열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인체를 구성하는 장기는 이중 구조인가? 뇌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으며 뇌 분야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신경의과 의사 칼 프리브람은 원숭이를 통한
15년 동안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현대의학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알려진 해마, 이 노란 부위 해마를 잘라내도 단기 기억은 장애가 생기지만 장기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구조의 내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적 구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브리브람은 이 뇌의 파동 구조를 홀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인체를 구성하는 개체는 이중 구조인가? 개체는 파동 구조가 존재합니다. 미국 나사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브레너는 사람은 파동 구조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고 했습니다. 브레너는 이 파동 구조를 오라라고 불렀는데 그는 연습만 하면은 누구든지 오라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체 속의 파동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기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은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방송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인체를 구성하는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을 여기시키기만 하면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이중 구조인가? 미국 스탠포드 공대 교수였던 윌리엄 틸러는 마음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IIED, 의도를 저장하는 전자장치라고 불렀습니다. 틸러의 IIED를 이용한 실험에 의하면 IIED 주위에 숙련된 명상가 4명을 배치하고 이 명상가로 하여금 물의 pH가 감소하라는 정보를 IIED에 저장하였습니다. IIED를 물에 담그고 pH 측정기를 연결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pH 측정기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물의 pH가 10배나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비명상인으로 하여금 물의 pH가 감소하라는 정보를 IIED에 저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의 pH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시험관에 DNA 2가닥을 넣고 이 명상가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DNA야 풀려라 하면은 실제로 풀린 그래프가 나타났고 DNA야 감겨라 하면은 실제로 감긴 그래프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명상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실험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명상인을 명상을 수련하게 한 다음에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일반 의식과 명상의식이라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허버트 벤슨 교수는 연구 대상을 세 그룹, 즉 장기 명상 그룹, 단기 명상 그룹, 비명상 그룹으로 나누어 후성 유전학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 명상 그룹은
단기 명상 그룹보다 단기 명상 그룹은 비명상 그룹보다 몸에 유익한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몸에 유익한 유전자이고 빨간색은 몸에 나쁜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보험의 양자 물리학 이론을 의학에 접목한 것이 양자의학, 콘텀 메디신입니다. 양자의학을 인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별개라면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은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둘째, 몸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원인, 진단,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세 번째, 마음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원인, 진단,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몸과 마음이 별개라면 물질적인 몸과 비물질적인 마음은 어떻게 상호작용이 가능한가? 양자의학에서는 몸에 부속된 파동 구조가 있고 마음도 파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파동끼리는 공명에 의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의 파동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원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몸의 파동적 구조, 이게 정상인데 몸의 파동적 구조가 이렇게 교란이 되어 있거나 부족하면은 많은 정신적 질병과 육체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배터리를 세포로 비유한다면 건강한 세포는 파동으로 가득 찬 배터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이 조금 부족하면 미병이 생기고 많이 부족하면 만성병이 생기고 아주 많이 부족하면 암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파동적 구조는 질병의 진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양자의학에서는 몸의 파동 구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기시킨 다음 이를 채취하여 분석하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외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즉 PIP, 다층 대조 간섭 사진술, GDB, 가스 방사 시각화 장치, EIS, 전자 간질 스캔 장치. PIP는 영국에서 개발된 진단 장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체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디지털 사진에서 얻은 정보를 가공하여 인체의 파동을 해석하는 진단장치입니다. 이 PIP 사진에서 복부에 붉은색이 뭉쳐 있으면 복통이 있음을 의미하고 복통이 치료되면 붉은색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GDB는 손가락, 이 손가락의 파동을 플라스마 에너지, 보라색 이 플라스마 에너지로 여기시키는 방법으로 10개의 손가락 파동, 10개의 손가락 파동을 채취한 다음 이를 해석하여 진단합니다. 손가락마다 조직 및 장기가 배당되어 있고 손가락의 파동이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으면 정상인데 어느 부위에 이런 부위에 결함이 있으면 그 부위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에서 개발된 진단장치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이마,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에 센서를 붙이고 이를 통해서 인체의 파동을 채취하여 이 파동을 분석해서 진단하는 장치입니다. EIS는 조직 및 장기의 기능을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회색이면 정상이고 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면 뇌졸중으로 진단하고, 심장이 회색이면 정상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나면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합니다. 이마, 양쪽 손바닥, 양쪽 발바닥으로부터 파동을 채취했을 뿐인데 이와 같은 장기의 그림과 또 이상 유무를 표현한다는 것은 EIS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